네, 72강 계속해서 주임법 갑니다. 보증금의 우선 변제에 의 나와 있고요. 3조 2 보증금의 회수, 제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 요건과 대항 요건은 인주였죠. 플러스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인사확,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 가로에 대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므로 주임법은 대지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우선 변제권은 담보물권의 핵심 권능이죠. 그 권능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발생 요건 보시면 대항 요건 플러스 확정일자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인주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취득 시에만 족한 것이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 배당 종기 시까지 존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사업자 등록 상인법에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인데 주임법도 같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이제 확정일자가 나와 있고요. 확정일자 제도는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인데요. 확정일자는 공시방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하는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갑소유 주택에 을이 임차인인데 가령 보증금이 지금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인주 요 확정일자를 받게 하는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그냥 우선변제권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요, 이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되게 됐을 때요. 경매가 되게 됐을 때 갑이 을한테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를 위변조를 해가지고요. 이 보증금을 2억으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있는 일반 채권자랄지 저당권자는 받아가는 게 적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둘이 반띵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 확정일자는 공시방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판례로 연결이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이 되었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에 통호수 기재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항은 어떻습니까? 통호수까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죠. 네, 그 부분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냐면 자, 인주를 가령 3월 1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4월 1일 날 받았다. 그러면 이 모두가 갖춰져야 우선 변제권도 갖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정일자를 갖춘 날, 요 4월 1일이라는 겁니다. 확정일자를. 그런데 만약 확정일자를 3월 1일 날 받고요. 확정일자를 그 다음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4월 1일 날 받았다. 이때에는 이 인도와 주민등록, 대항력과 판례 편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언제 발생합니까? 2일 오전 0시, 4월 2일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4월 1일, 인도와 주민등록도 4월 1일 모두 다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역시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4월 2일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대항력은 3월 2일 0시에 이미 생겼죠. 그러면 4월 1일 날 확정일자 받으면 이때는 4월 1일 날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핵심적인 것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네,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한 후에 4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확정일자 부여일이
그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일 4월 1일이 우선 변제권의 기준일이 되고 확정일자를 먼저 3월 1일 날 받거나 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같은 날 4월 1일 날 전부 다 갖췄다. 이때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증금의 우선 변제 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대지와 건물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민법 368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이 부분은 이야기는 이제 안분 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안분 배당.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갑소유 대지 위에 주임법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죠. 자, 여기에 을이라는 애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주확 우선 변제권을 갖췄다. 그러면 우리 판례는요.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 또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공동 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을은 가령 보증금이 1억이었으면 이 1억 원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여기 대지에다가도 담보물권 하나 가지고 있고 주택에도 담보물권 하나 가지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동시에 경매가 될 때는요. 한쪽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택의 경매대가, 대지의 경매대가 여기에 비례해가지고 안분해서 가져간다. 한쪽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다. 네, 그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또 판례하고 연결이 되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갑이 대지만 병한테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지금 얘는 양수한 거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여전히 취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매가 실행이 되더라도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판례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가로 2번.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그 집행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하라고 법에서 요구를 합니다. 배당 요구 채권이다. 즉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는 게 바로 배당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당 요구는 다른 채권자의 다른 위에다 땡땡 해두시고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 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를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가령 저당권 담보물권이죠. 그 다음에 전세권 어떻습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이죠. 존속기가 만료됐을 때는. 근데 걔들은 전부 다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되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이 되게 되면 등기가 됩니다. 그때도요. 등기가 있으니까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 친구들은 지금 인주확 이것만 갖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등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원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네 권리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하라라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음에 2번 주임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권이라는 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별도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 배당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칼 하나만 썼죠. 다른 한 칼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따로 본다라는 거. 그런데 조금 전에 배당 요구 채권의 의의를 보시면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된 집행 절차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판례 임차인이요.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확정 판결 등 집행권을 얻어서 임차주택에 대해서 스스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다. 이거는요 이미 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절차 없이 배당 요구 하여야 한다. 특별한 설명 없이 배당 요구 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요, 그거는 당연히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는 다른 채권자가 그 집행을 개시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 판례로서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다. 이게 나오면, 그때는 별도로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3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매가 된다.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임대차의 존속 중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까지 임차권을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고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요 당연히 그 우선 변제권하고 대항력을 저당권보다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양가로 4번 대지만 먼저 경매가 된다.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 지금 아까는 병에게 양수된 걸 이야기를 했지만 갑소유의 대지만 경매가 된다. 이때에도 여기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임차주택과 별도로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네,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취급한다.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했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가 되어가지고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주임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세권 등기와 임차권의 대항력 병존 나와 있죠. 이거는 양 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따로따로 판단을 한다. 그것만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 판례는 이미 봤던 부분이고요. 2번도 같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에 임차인의 경매 신청 요건의 완화. 1번 집행 개시 요건의 완화. 이거는 또 집행 개시 요건의 특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 따르면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채무를 가지고 경매를 신청을 하게 되려면요. 원칙이 뭐냐면 자기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야 됩니다. 경매를 신청을 할 때.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만약 지금 갑에 보증금 반환하고 그다음에 요 주택의 인도는 동시행 관계에 있죠. 그런데 을이란 애가 경매를 신청을 할 때 만약 반대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요. 존속 요건이기도 한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기도 한 요 대항력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인도를 해줘 버리면요. 우선 변제권 같은 게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집행 개시요건의 특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조 2의 1항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 권한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반대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상임법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때는 이제 1항에서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신청하는 경우 나와 있죠. 그와 달리 조문 하나 확인해 두실 게 3항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이거는요 지금 보증금을 수령하는 겁니다. 경매가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때에는 인도를 해 주어야 한다. 네, 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보증금 중 일정에게 최우선 변제권. 이게 바로 소액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건 최우선 변제권은 조문에 보시면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을 등기 전에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겁니다. 대항 요건만. 그래서 이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이 아니다. 그 부분이 일단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의 1번에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만 구비하면 된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그 요건이 아니다. 님은 이 경우도 역시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배당 요구하여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뜨거운 맛을 본다. 그래서 후순위 채권자에게 쫓아가 가지고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액 보증금 나와 있고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근저당권이 그러니까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었고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 그러면 이미 주거로 용경이 변경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주택 임차인이고요. 이 경우에는 보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교 판례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었다. 이때는 나대지라는 겁니다. 나대지인 상태에서는 주택이 없으니까요. 은행 측에서 그 소액 임차인이 몇 명일까 방 개수 자체를 셀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때에는요. 소액 임차인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 저당권자에게 너무 불측의 손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없다.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는요. 소액 임차인이 해당하려면 1억 이하여야 되고요. 그때 맥시멈으로 최우선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3,400이다. 그 정도 확인을 하시고